그야말로 한국인의 혈관 지킴이 들깨 효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들깨가 1위에 올랐어요. 금메달. 금메달인데 보실까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 최고, 혈관 깨끗, 혈행 쌩쌩, 혈전 안녕. 그만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네. 들깨라는 종자는 매우 특이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식물인데도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식물성 기름 굉장히 많죠.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기름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은 단연 들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 있다는 거는 들깨이고요. 그런데 한국인의 식습관이 이런 들기름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는 그런 좋은 식습관인데 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 형태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혈행 개선 그리고 중성 지질 개선 이런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이가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들기름을 정말 많이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이 오메가3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선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난한 선비들은 내륙 지방에 있으면은 생선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찬에 자주 이 들깨를 넣어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가난한 선비니까 이 들깨 먹으면 단백질 많죠, 지방 많이 들어있죠. 또 방금 말씀드린 혈관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도 높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들깨를 먹었더니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져서 공부에 도움이 된 거예요. 과거를 볼 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 DHA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밝혀졌죠. 이 들깨는 들기름이나 깻잎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들깨, 들기름, 깻잎 중에 오메가3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교수님? 아,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가 나가겠지만 네. 우리가 깻잎에도 0.24 정도인데 0.24라는 것들이 0.24%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0.24가 어느 정도냐면 연어의 10분의 1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24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들깨로 했을 때는 24g이 들어있어요. 24g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들기름을 했을 때는 약 62%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권장하는 양으로 환산을 해주면 얼마 정도냐면 1000mg, 1 내지 2g 정도만 먹어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깻잎은 100g으로 따지면 너무 많은 양이고요. 들깨나 들기름으로는 한 숟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기름 많이 드셔주면 좋고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어떤 기름이 효과적일까를 했더니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3가지를 했어요. 네. 염증 반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들기름인데 무려 90% 이상의 효과를 봤고요. 오, 대단하네요. 나머지 것들은 약 2 내지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우리 들기름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어서 서양의 올리브유 기름 비싼 기름 많이 사서 드시는 대신에 맞아요. 이렇게 들기름으로 드시면 좋은데 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소한 맛을 내는 볶은 들깨 기름도 굉장히 좋은데 아주 저온으로 볶아서 요즘에는 냉압착이라고 합니다. 그 볶는 온도가 49도씨 이하하고 49도씨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냉압착 방식에 의해서 날들기름, 그러니까 생들기름으로 많이 드시면 그 효과가 좋은데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우리가 달걀 노른자로 마요네즈 같은 걸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섞어서 쓰시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샐러드유.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많이 만들 때 날들기름으로 하면요. 고소한 맛은 떨어지는 대신 은근한 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샐러드유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파를 보면요. 네. 정다은 아나운서가 그려져 있나요? 정말 새색 씨 같은 저네요. 예, 아주 아리따운 우리 새색 씨가 들깨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파 리놀렌산이 피부 염증을 감소시켜서 뽀얗고 포들포들한 피부로 재탄생시켜준다고. 너무 좋네요. 옛날에 집안에 딸이 혼인을 앞두게 되면은 들깨죽이나 깨국을 먹였고
또 신혼기에도 내내 먹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피부 미용에 좋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조선시대에 미녀가 많기로 유명했던 곳이 평안북도 강계 지역인데 그 지역이 특히 깨가 많이 나는 곳이고 깨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들깨가 왜 피부 미용에 좋을까요? 이 피부 미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변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들깨는 혈맥을 잘 통하게 해주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실제로 리놀렌산이 들어있고 비타민 E가 들어있으니까 뭐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피부가 거칠어지고 뭐 기미, 주근깨가 많거나 햇볕에 타고 회복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아주 과로하고 뭐 잠을 적게 잔다거나 영양이 부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피부라든가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는 분들이 먹으면 특히 좋은 게 바로 들깨입니다. 그러니까요. 겨울철 다가오면서 피부가 거칠거칠한데 요 들깨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효능 보시면 나쁜 암을 들깨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찔러주나 봐. 그런 효능이겠죠.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암세포 저격. 그런데도 좋아요. 예, 들깨가 항암 작용이 있다는 것도 좀 밝혀졌습니다. 그 알파 리놀렌산으로 알려진 것이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과 정식을 억제하고 또 몸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들깨는 먹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 거의 우리나라이고 또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유방암을 비롯해서 각종 암 효능이 크다는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제대로 먹어야지 약이 되지 잘못 먹으면은 아니 먹으면 못하다고 하는데 김덕현 씨는 평소에 어떻게 좀 드세요? 네, 저는 이 들깨 하면은 고소한 들깨가루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순댓국, 감자탕, 뭐 미역국, 추어탕 이런 데 그냥 국물 있는 곳에 무조건 제가 그냥 투하시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가 보면 무조건 두세 숟가락 넣어서 쫙 먹어야지 고소하고 그냥 맛이 맞아. 끝내줍니다. 예. 그죠. 사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에다 맞아요.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퍼가지고 드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제대로 드신 건지 아니면 헛드신 건지 들깨 제대로 먹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들깨 제대로 먹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어라. 정답은 껍질째, 그리고 통으로, 그리고 3번째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 가루 낸 거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식감이 거칠어서 껍질도 벗겨내고 먹었는데 껍질째 통으로 씹어 먹는 게 더 좋다고요, 한 박사님.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왕이면 먹을 때 효과적으로 기왕이면. 먹을 때는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는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내서 그럼. 써서도 돼야죠. 그런데 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들깨를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껍질째 먹어야 되는데 이 들깨라는 게 네. 정말 보면 예전에는 들판에서 이게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그랬어요? 잡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 들판에 깨 해서 들깨라고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잡초같이 강합니다. 잘 자랍니다. 네. 그런데 이 들깨를 보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단한 껍질이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껍질에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입안에 넣어놓고 껍질째 꼭꼭 씹어서 톡톡 터트려 먹으면 꼬독꼬독.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건강 견과류 먹잖아요. 네. 한 줌씩. 근데 견과류는 꼭꼭 챙겨 드시면서 거기에다가 들깨 한 수저씩 꼭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저게 같이 드시면 지혜다. 더할 나위 없이 정말로 맛있게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 교수님, 그럼 이 들깨를 이게 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좋다니까 제 입에다가 바로 또. 한번 톡톡 터트려 먹는 것이 넣어가지고 소리도 좋고 되게 소리도 좋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갈아서 먹으라는 얘기죠, 이걸요? 네. 볶지 않으면 향이 안 날 것 같은데 들깨의 은근한 고소한 향이 톡톡 터지면서 나옵니다. 네. 네, 막 이렇게 터지면서 알이 터지면서 굉장히 고소하면서 네.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그 껍질이 우리 장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싹 쓸고 가기 때문에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또 저작 활동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루로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한번 볼까요? 가루로 먹을 때 이렇게 갈아라. 먹기 직전에 갈아라. 직전에. 네. 예. 우리가 들깨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놓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하는데 들깨는 여러분들 지금은 양념 이렇게 갈아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네. 가지고 먹기 직전에 굳이 갈아서 쓰시려면 이걸 이렇게 갈아서 후추처럼? 그렇죠. 후추처럼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 것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이고요. 좋은 네. 후추인데. 근데 들깨가 지금까지는 장점만 말을 했어요. 네. 단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산패가 빠르다는 겁니다. 예. 단 하나의 단점. 근데 그 산패가 여러분 오늘 산 들깨가 내일 산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거 방송을 예전에 했더니 이렇게 하루 이틀밖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2달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들기름 같은 게 뭐 일주일 보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2달 정도는 안전하니까 그 대신에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반드시 한꺼번에 빻아서 이렇게 두지 마시고 네. 들깨는 냄새를 맡아봐서 쩐내가 안 나더라도 산패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빻아서 두시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볶아서 갈아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먹기 직전에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반면에 이런 들깨는 당장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런 들깨가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당장 버려라. 무엇을? 냉장고 속에 오래된 들깨가루. 검은 봉지 안에 있거든요. 들어있죠. 예. 아니 이게 이제 사면은 비싸니까 냉동고에 넣으면 오래 가겠지 하고서는 그렇지. 뭐 1년, 2년 한 번에 많이 안 쓰니까 두는데 이거 안 좋다고요. 우리 냉장고하고 냉장실과 냉동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냉동고에 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보관한 것은 그래도 안전한데요. 네네. 냉장고에 그냥 봉지에 싸진 대로 문을 열다고 냉장실 문은 실은 하루에도 20번 이상도 많이 여닫잖아요. 아유, 그렇기 수시로 때문에 열죠. 여닫을 때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패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봉지로 하는 것들을 팔 때 보면 투명한 봉지로 돼 있어요. 반드시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고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때는 냉동실로 옮겨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들깨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버리는데 그거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밀봉을 한 채로 네. 푹 섞이는 겁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푹 밀봉을 해서 섞여서 그걸 우리 그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 거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초가 호강하네. 네, 아주 유용한 깻묵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버리지 마시고요. 네. 푹 발효를 시켜가지고 깻묵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